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묘청의 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묘청은 세경천도가 실패로 들어가자 이런 모든 것을 이 뒷권이 해방으로 여겼습니다. 묘청은 서경에 틀어박힌 채 개경의 귀족 시래를 타도하겠다는 것을 명문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권을 대유라고 했습니다. 원래 한자 문학에서는 천자의 나라라는 격식을 갖춰 포기할 때 대자를 썼습니다. 예를 들어 한나는 대한 식으로 적응시켰습니다. 중국의 경우 천자국은 한 글자를 쓰는 게 정석으로 간주되고 제후의 자기를 줄 때도 한 글자를 쓰는 것이 두 글자를 쓰는 것보다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묘청의 반란군은 이 나라는 천자국을 선포한 셈입니다. 실제로 묘청은 인정에게 서경을 천도하라고 권하며 징계하고 연호를 선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 글을 이런 식으로 지은 것입니다. 결국 묘청 등 서경 세력은 광족을 뛰어넘어서 국고 또한 한 글자로 고치겠다는 대단한 결정을 내린 심이었습니다. 연호를 하늘을 열었다는 또는 하늘이 열렸다는 뜻의 청계를 정하고 자신의 군대를 청견 총리를 하늘이 보낸 충성스러운 어려운 군대라고 명하였습니다. 반란군은 나라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를 추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난이 성하여 인족의 신배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를 대국의 황제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애당초 서경 세력은 서경 천도가 인종의 징계 권한을 추진하다가 반대파에 의해 좌절되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인정에 다른 사람을 추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옥자는 개경에 있던 고려의 인종을 데려와서 안치라고 반란 기간 내내 비워두었습니다. 서경세력은 반란과 동시에 가짜 의사를 동맹무의로 발견하여 지방 관원들을 체포하고 행정권을 접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세력 확장을 도모했던 것인데 때마침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가던 개경군인 2명이 광경을 목격하고 즉시 복귀해서 반란 사실을 알렸습니다. 중앙에서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토벌대를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김무식 임원회를 중군수로 삼았습니다. 인종은 임원회로 하여금 도성을 지키게 하고 김무식에게 보고를 하사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 반란군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 각지의 병력을 파견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가짜는 걸 들켜서 역으로 기퇴당하였습니다. 인종은 반군을 말하는 이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성에서 온 병력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1200명의 반란군이 죽었습니다. 김무식의 중군은 보선량에 등반한 후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 의논을 하였습니다. 장수들은 서경의 방어가 갖춰지기 전에 서둘러 공격하자고 하였습니다. 김무식은 적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거기서 했을 것이다. 이미 상황이 늦었다. 무작정 진격한다면 독병의 기습에 당하거나 혹은 반군의 혹은 다른 군사에 의해 길이 막힐 수 있다. 적의 비호를 위하여 주변의 여러 성들을 장악하여 성을 고립시키고 압박하여 적을 무찌르겠다고 하였다. 장수들이 의견에 반대하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중군은 자국을 이끌고 평적, 반산역, 사암역, 신성, 부곡을 거쳐 성제에 등도하였다. 경무를 모두 성에 보내 반란을 진압할 것임을 선언하였다.
종황에서도 수고를 징발하여 손하현 난강으로 보내 적이 배를 먹도록 하였다. 김무식은 굴지 노인회를 서경으로 보내 투항을 권유하였다. 연주를 거쳐 안복부에 당도하였다. 이때 동계에서 진숙과 이주연 등이 와서 김무식에 압시하였다. 그 전까지 상황을 관망하고 있던 각 지방은 김무식이 대군을 이끌고 오는 것을 확인하고 굴복하여 광군을 맞아들였다. 정리하자면 오군은 서경의 동국면으로 향하는 통도를 차단하고 자군은 서경과 계곡을 있는 도로를 점하여 서경의 남쪽 중군은 우군이 현관 지역을 통해 우회하여 서경의 북쪽을 점하였다. 그리고 중앙에서 징발한 서부는 대동강 하구를 차단하여 서경의 서쪽을 점거하였다. 반란군은 완전히 포위된 것이다. 무신일의 무청과 예과임의 부사시랑 조광 등과 더불어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신열의 군인 최은과 한선 등이 황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서경 사람이 군병을 거느리고 동선역에 이르러 사록고보정을 잡아가고 또 여기에 있는 말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들이 서울로 왕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에는 숨고 밤에 걸어 사이길로 온 것입니다. 왕이 계신과 주신들을 불러하고 평정사 김무식 참지정사 임원의 준비는 승선 김정순에게 명하여 병부에 앉아 군사를 동원하여 적을 토벌할 계획을 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김무식의 임원을 중군수 김정순, 정정숙, 노영거, 임영, 윤원희, 이진, 고당류, 유영을 그 자로 삼았으며 이부상서 김부위를 자군수로 삼았습니다. 김단, 이유, 이유계, 유은민을 그 자로 삼았으며 지어대사 이주연을 우군수로 삼았습니다. 진숙, 양우충, 진경보, 왕수를 그 고자로 삼았습니다. 가빈이라 양부의 대신을 불러서 묻고 그날 정차 출벽하라 하니 김무식 등 여러 장수가 대굴로 나와 명을 기다렸습니다. 김한등이 출병할 시기를 늦춰 반역을 담아라고 아뢰기를 금날의 사실을 인견하고 조서를 받으신 후에 장수를 보내도 오히려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고하기를 김한등이 몰래 병장기를 모으고 가만히 서로 소곤거리기를 그 업무가 해낼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무식이 여러 재상과 상의하기를 서경의 반역에 정기상, 김한, 백수한 등이 가담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서경을 평정할 수가 없다. 여러 재상들이 그렇게 애끼고 정기상 등 3명을 불러서 그들이 이르자 은밀히 김정순에게 말하여 무사로 하여금 3명을 끌어내어 공문 밖에서 목을 벤 뒤 비로소 위에 아뢰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무식은 평소 정시상과 같은 본인으로서 명성이 비슷하였다. 운자 관계로 불평이 쌓여 이르러 정시상이 내행한다고 핑계하여 죽인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임은혜에게 명하여 도성에 이르러 호위하라고 하고 김무식에게 보호를 하사하고 이르기를 도성문 밖으로 이른 장군이 체결하라. 그러나 서경의 적도 모두 나이 적자이다. 그 괴수만을 죽이고 부디 많이 죽이지 말라고 했다. 은무 일의 모청이 무리인 최봉심, 음중인, 이수무, 오원사를 먼 섬으로 귀양 보냈다. 김무식의 중군이 근교역에 이르자 때마침 눈이 내렸다. 군사와 말이 얼고 굶주렸다. 군사들이 마음이 해이해졌다. 부의식이
김무식이 임무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줬다. 군대의 상황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순찰하던 기병이 서경이 첩자 전은직을 잡았다. 김무식이 길박한 것을 풀어주고 위로하여 돌려보내며 말하기를 네가 돌아가서 상하이 판사에게 말하되 대군이 이미 출동하였으니 스스로 뉘우치고 길쓰는 자는 생명을 보장할 것이다 하고 하였다. 이날 성행의 장군 일명이 와서 적의 실정을 자세히 고하였다. 왕이 뱃설로 성주고 주택을 하사했다. 병진 이래 황의서와 이증무가 서경으로부터 돌아오니 부의식이 이서는 직접 조서를 전하지 않고 영리를 보내어 조서를 전했다는 것으로 평주에 가두고 중물은 백령진으로 귀양 보냈다. 서경이 저기 성제에 이르러 왕명을 거짓으로 꾸며 방어사의 관절로 잡아 길박하고 맹가에 난입하여 미식을 마고 토색하였다. 올 사람들이 거짓임을 알고 오른명을 쳐서 죽이고 20여 명을 가두고 후 말을 돌려 보고하였다. 왕이 조서를 내려 권장하고 군락에게 약한 은합을 각각 하사했다. 장의지가 비주고 높은 관원과 장교에게는 패백을 차등이 있게 나눠줬다 한다. 또 영주의 호장 강한세와 중당장 김민금은 이병과 부사 이자기 장군 이영 등과 건절 600명을 잡으니 교서를 내려 권장하고 이러하며 비담과 채벽을 하사했다. 예려성에서 듣고 서경이 적 1,000명을 잡아 죽였다. 정사일에 김무식이 말하기를 서경의 적도가 발령을 꾀한 지 이미 5, 6년이 지났습니다. 그 음모를 주도 면면하였을 것이며 반드시 싸움과 수비를 충분히 대비한 뒤에 거사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 대비하지 않는 틈을 타서 역습한다는 것은 너무나 늦었습니다. 또 아군이 적을 경솔히 본 마음이 있고 병기도 정비되지 못한 탓에 갑자기 복병이 기습을 당한다면 이것은 첫째 위대한 일이요 경한성 아래로 군사를 끌고 가서 다른 촉구와 땅은 얼어 진토도 이르기 전에 불시에 적의 틈을 다 친다면 이것이 둘째로 위태한 것입니다. 또 드링의 적도가 조서를 일조하여 양계에서 징병을 한다 하니 일어성에서 의심하여 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간사한 이들이 적도에게 허용하여 남파우로 서로 연결하여 도로가 막힌다면 이보다 더 큰 화가 없습니다. 제국의 정세로는 군사를 끌고 사익길을 따라 적의 배후로 우회하여 여러 성의 군장을 빼앗아서 대역을 먹이고 손과 역으로서 잘 타이른다면 서강의 적들과 절벽에 한 연회 병력을 증강하고 휴식시키며 나라의 위협을 선정하고 적신의 격서를 보내고 서서히 대국을 몰아 이어받는 것이 완전한 계책입니다. 을초일에 중군이 군사를 인솔하고 평지를 거쳐서 관선역으로 향하고 좌우군이 서로 차례대로 이어 진군하였다. 중군은 사업역 신성포국을 경유하여 지름길로 성주에 이르러 하루 동안 군사를 시기하였다. 경문을 모든 성에 보내어 명을 받들어 적을 치는 뜻을 고하였다. 이날 조서를 내리기를 내 지시 후 장승명 제2부 후사 허선 잡직 서령 왕식에 명하여 서경의 서남해도에 가서 수군 4,600여 명과 전함 140척을 징발하여 순하현 난강으로 들어가서 적의 배를 막도록 하였다.
김무식의 군이 노인회를 시켜 서경에 가서 퇴항을 권유하고 또 성안의 허실을 보게 하였다. 드디어 대군이 인수하고 연주로 길을 잡아 안봉문에 도달하니 진수가 이주연 등이 등교로부터 와서 합세하였다. 앞서 녹사 김자호 등을 보내어 직서를 품고 사익길로 양계의 성과 진을 돌면서 서경적들이 모반의 실정을 호위하였다. 지박의 이심이 오히려 관망하는 태도이더니 대군이 이르니 비로소 모든 성과 진에서 떨고 돌아와여 강군을 맞아들였다. 좋은 수세에 몰린 그때 저군이 어깨도 반란을 일으키니 불과 17일 만에 성에서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부하인 조광에 의해 병무성서 유청의 아들 이와 함께 살해됐다. 조광이 이들이 먹을 분사 대북이요 윤첨을 통해 개강으로 건너는 한편 김무식의 진행에도 글을 보냈다. 항복 협상을 하듯 시도한 것이었다. 김무식은 독사 백록진을 중앙에 보내어 그간의 일을 보고하고 윤청을 후대하여 서경 세력이 항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문공인을 필요하던 중앙의 대신들은 김무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윤청은 옥에 갇히고 요청 등 3명의 목을 제작거리 항공대에 매달리게 하였다. 이상 노청의 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청이 칭지에 건원하여 대의육을 세워 고려국을 크게 호령하라고 하였습니다마는 김부식에 의해 난이 평정된 후 무산되었습니다. 이상 노청의 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